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오늘 켠 라이브는요, 그냥 어쨌든 또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평일의 시작이고, 오늘 또 출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어쨌든 뭔가 제가 그 포켓몬 좋아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좋아하고 그렇게 된 어떤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풀어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를 켰어요. 꼭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필 또 월요일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래서 포켓몬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해봤습니다. 그쵸. 입덕 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어쨌든 자, 저는 포켓몬스터라는 거를 어쨌든 애니메이션으로 접했습니다. 처음 이제 이 애니메이션 제 TV로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TV로 먼저 프로그램을 접했는데, 그때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죠. 뭐 디지몬이 그냥 완전 라이벌 양대산맥이었고, 뭐 굉장히 또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보던 그 중에 어쨌든 저는 포켓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볼 때부터도, 애니메이션을 볼 때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과몰입하고 정말 사랑하게 된 것은 게임 때문입니다. 게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완전히 제가 이 포켓몬 세계에 빠져들었었던 때는 이 닌텐도라는 게임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이제 한국에 정발이 되고, 이제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제가 완전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2008년, 9년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닌텐도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 이 학생들의 마음을 굉장히 매료시켰던 그런 게임기였는데, 여러분 닌텐도 하시면 다들 아시잖아요. 뭐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뇌 게임도 있었고, 그거 하면 막 이 게임기인데도 내가 똑똑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광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몰을 가면 항상 이제 어렸을 때 보면서 되게 갖고 싶어 했었고, 그게 이제 그 포켓몬스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게임보이라는 그 이전 세대 게임기에서 여기 이제 4세대 닌텐도로 넘어왔을 때부터 제가 포켓몬 게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뇌 게임을 이제 엄마한테 막, 뭔 말인지 아시죠? 그때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나 이거 사주면은 똑똑해질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정말 정말 갖고 싶다고 부모님께 제가 조르고 졸라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때 처음 샀던 게임 팩이, 그때 저는 포켓몬스터 펄기 버전이었어요. 진주 펄 버전.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아시죠? 그거예요. 다들 그렇게 잘한 거라니까 우리. 하여튼 우리 똑똑해질 수 있다. 나 이거 엄마 막 두뇌 연령도 나온다. 막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어쨌든 저는 이제 드래곤포니가 아니고 포켓몬스터 펄기아를 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이 포켓몬 세상에 내가 직접 캐릭터로서 들어갔던 처음이었어요. 첫 작품이었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게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낭만적이게 시작을 했고, 저의 첫 스타팅은 그땐 팽돌이었습니다. 팽돌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아직도 그 친구가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오래 플레이하고 데리고 다녔고, 가장 먼저 정말 근성으로 레벨 100을 찍었던, 정말 그 열심히 노가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반복 작업을 통해 제가 100 레벨을 딱 처음 달성했을 때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전을 플레이하면서 이 처음 제가 완전 그 게임에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같이 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엄청 그게 붐이었어가지고 뭐 동물의 숲 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뭔가 연령대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켓몬을 거기서 접하고 너무너무 딥하게 플레이하면서 사실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게 진짜 이때는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슈퍼마리오 이런 게임도 있었고 마리오 64 요 시리즈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쵸 쿠킹마마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완전 그 뭐라 해야 되지? 다 들어가 있는 칩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게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대중화가 돼 버려가지고 이렇게 작은 그 팩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 칩. 그게 이제 되게 대중화가 됐어요. 그게 옳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칩은 아니지만 그쵸. 네, 이거를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뭔가 사용하면 안 되는 당연히 그런 칩이었지만 그때 당시 저희가 막 나이가 엄청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또 당시에 제 기억에 팔았던 가격이 이 정품 하나 게임 하나하나마다 막 그 당시 가격으로 한 39,000원 막 이랬었어요. 39,800원. 모든 광고에서 39,800원을 외치던 그 시절. 뭔지 아시죠?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걸 사주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참 안 좋은 거지만 저희가 되게 대중화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접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저는 나름 정품을 고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보유하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되게 정품을 고집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 그 후속작으로 이제 기라티나 버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배경도 무슨 겨울로 바뀌었어요. 겨울로 바뀌고 캐릭터도 뭐 디자인이나 어떤 스토리도 바뀌고 개선이 되고 완전 그 떡밥들이 엄청 많이 풀렸던 거죠. 이 포켓몬에 관한 어떤 떡밥들이 엄청 풀렸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플레이하면서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고 그 이 엔딩을 본 이후에 있는 컨텐츠들도 그땐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와 이 버전은 진짜 너무 좋았다. 저는 그때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쵸. 이제 그 기라티나 버전에서는 진짜 그 기라티나의 배경이 나옵니다. 원래 그전 버전에서는 기라티나라는 포켓몬이 존재만 하고 얘가 뭐 하는 앤가 이런 건 안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나왔던 이 4세대 작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디아루가 펄기아 기라티나라는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각각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반전 세계를 이 담당하고 있어서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약간 이런 배경을 풀어준 이 포켓몬의 탄생 서사를 딱 풀어준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진짜 포켓몬의 창조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풀리면서 뭔가 진입을 할 때도 굉장히 흥미롭게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어쨌든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었어요. 그 위에 창조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이 있어, 창조신. 이 세계관에 모든 요 포켓몬을 만들고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신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이제 아르세우스예요. 이름이 그렇게 있어요.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많은 얘기들을 하진 않을게요. 더 딥하게 가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서사들이 엄청 풀리니까 되게 재밌게 플레이하고 그러고서 다음에 나왔던 게 하트골드 소울실버라는 버전이에요. 요게 역작입니다. 역작. 제 기준에서 정말 역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원래 보통 포켓몬 그 플레이를 해보시면 관장이 있어요. 관장. 체육관이 있고 그 관장 8명을 이기고 나면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보통 구축이 돼 있어요. 되게 잘 돼 있고 그게 근데 이 하트골드 소울실버는 두 개의 지방을 합쳐버립니다. 이 섬 뭐랄까 대륙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느낌인 거지. 이 지방을 다 깼더니 요 지방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챔피언을 달 수도 있고 엔드 콘텐츠로 누가 나와요? 레드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깨야 완벽한 엔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걸 구매를 했을 때 부모님께 이제 어쨌든 구매를 부탁해서 구매를 했을 때 같이 팔던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포켓몬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만보기였어요. 만보기. 이게 그냥 게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보기 안에 내가 포켓몬을 넣어서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난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이렇게 정말 그 소중한 친구들 기억합니다. 그때 막 걷고 나서 뭐 배틀도 하고 뭐 밥도 주고 뭣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데리고 다녔던 진짜 내가 같이 산책하고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듯한 이 기분을 주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게 그 옛날 팩 그대로 파는데 가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한 4배 뛰었어요. 4, 5배는 뛰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하여튼 그런 제품도 있었고 뭔가 그런 한 세대를 거듭하며 뭔가 제 친구들을 넓혀가는 제 친구들을 쌓아가는 어떤 소중한 이 동행하는 동반자가 생긴 느낌. 그쵸. 다마고치 같은 건데 그게 이 닌텐도랑 연동이 돼서 내가 일로 보낼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정발판을 사려면 약 15만원, 6만원 정도 하네요. 당시에는 거의 한 5만원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온 상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봤을 때 하여튼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었다. 그때 당시에 개봉했던 포켓몬 영화가 있어요. 영화관에 그 창조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창조신이 나오는 그 영화를 이제 보러 갔는데 거기에 내가 닌텐도를 가져가면 얘를 받을 수 있어요. 배포 받을 수가 있었어. 영화관에서 통신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걸면은 걔가 일로 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닌텐도를 가져가서 그 아르세우스 영화를 보고 배포를 받아온 거예요. 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이 하트골드에서 데려오면은 특수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게임 내에서 이 영화관에서 배포받은 아르세우스를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이걸 내가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뭐 전설 포켓몬을 얻을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래서 진짜 그런 데 미쳐가지고 다 가가지고 내가 막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잡았네, 내가 이벤트를 발생시켰네, 그때 막 그 감격하면서 막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 특수한 이벤트나 이스터에그 같은 것들이 이 포켓몬에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쵸.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덕질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디지몬도 같이 방영을 했었던 시기여서 저도 다 보고 디지몬 게임도 했었어요. 당시에는 또 막 컴퓨터에도 디지몬 게임이 있었어가지고 같이 모험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것도 플레이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어쨌든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포켓몬이었기 때문에 그 버전까지 플레이를 하고 났더니 이제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뭐 블랙 화이트가 나왔죠. 5세대 포켓몬들이 이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제 블랙 화이트 버전이 새로 나와서 요 5세대 포켓몬을 또 공부를 했죠.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정말 전성기나 다름없습니다. 전성기를 이제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전 4세대랑 리메이크랑 막 이렇게 달려오면서 정말 저는 포켓몬의 전성기에 살았구나 그랬는데 5세대 때 제가 알기로는 판매량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스토리도 매력적이었고 N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정말 그 포켓몬을 진심으로 친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의 소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스토리에서 풀어내면서 뭔가 그 어떤 부자 간의 갈등과 어떤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게 잘 풀어냈고 좋았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약간 저조하니까 이제 포켓몬에서도 뭔가 차기작을 또 냈습니다. 이 드래곤폴이 아니고 디아루가 펄기아 다음에 기라티나가 나왔듯이 같은 세대지만 블랙 화이트 2가 나왔죠. 요거는 제가 알기로 주인공 그 블랙 원래 버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버전에 있었던 장소들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라거나 요런 발전된 문화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테일들도 뭔가 함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죠. 스토리도 바뀌고 뭔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버전까지도 제가 열심히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딱 구입을 해서 열심히 했었고 당시에 뭔가 닌텐도 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뭐 위도 있었고 닌텐도의 차기작이라고 냈던 게 DSi죠. 카메라가 달려서 나온 닌텐도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그 당시에 뭔가 그렇게 센세이셔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소신 발언하자면 왜냐면 카메라 빼고 굳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능이 달라진 게 굳이 없었고 물론 카메라는 열심히 썼어요. 근데 어쨌든 닌텐도 위는 그리고 되게 뭔가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쉽게 사줄 수 있는 게임기가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게임기이기도 했고 실제로 이게 TV에 연결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임들도 많았는데 그 위는 제가 친구 집에 가서 항상 했었어요. 그 어떤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위 볼링 스포츠 있었어요. 스포츠 뭐 야구, 볼링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내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 버전에서 뭔가 제가 그 위를 하면서 이거는 진입장벽이 높다. 네, 그쵸. 핸들 있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고 마리오 파티 뭐 당시에 그 많은 히어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어요. 스매시 머시기였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했어요. 무슨 여기저기 있는 닌텐도 캐릭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젤다도 있고 뭐 링크도 있고 뭐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움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세대들은 또 보통 이제 TV의 소유권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시간이나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히 나 스스로의 시간에 쓸 수 있는 거는 닌텐도 DS인 거야. 그쵸, 스매시 브라더스 대난투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항상 이 닌텐도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 이게 약간 이제 닌텐도가 발전하기 위한 이 어떤 자극을 줬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진짜 어린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왔던 게 뭐예요? 3DS가 나온 거예요. 이제 칼을 간 거죠. 그때 당시에 막 애니메이션도 막 3D로 막 나오는 것들도 있었고, 어린이 애니메이션도 뭐 또봇 이런 거 아시죠? 그 3D 형태로 나오는 로봇, 뭐 저희가 아는 지미 뉴트론 약간 요런 재질의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니까 3D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3DS가 나옵니다. 저는 이때 이걸 못 샀어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저는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부모님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한 친구들 걸로 몰래 이제 같이 하면서 내가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내 플레이 해봐도 되냐 하면서 막 같이 해보면서, 그때부터도 이제 포덕 친구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때가 이제 막 부러워하면서 플레이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엔 다 플레이했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건네줬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맞는 칩들을 껴가며 이제 다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든 다 플레이했습니다. 모든 버전을 다 플레이해봤고, 그게 이제 XY 버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XY, 그쵸? XY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다라고 칭송을 받는 메가 진화라는 시스템이 나와요. 메가 진화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진화 끝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진화를 하는 거야. 근데 요게 재밌는 거는 진화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배틀 할 때 한 번 이렇게 메가 진화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해지고 좀 더 멋있게 바뀌고 이런 배틀의 어떤 굉장한 재미 요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요 메가 진화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좋았다. 요거는 나름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곧 나올 새 버전에도 메가 진화 시스템이 도입됐답니다. 샤라웃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어쨌든 이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죠. 요거다 요거, 그지?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그닥 재밌게 하지 않았어요. 그닥이었어요, 솔직히. 아쉽지만 이게 여러분들께 요 시리즈는 약간 건너뛰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도 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나무위키가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여기다 어떤 버전들이 순서들이 있었는지 적어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적어놨어. 그래서 썬문 여기까지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하여튼 오메가 루피스 알파 사파이어 때는 그 우리가 잡을 수 없었던 공개된 환상의 포켓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직접 내가 배틀로 던져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었어가지고 그때는 뭔가 내가 잡아보고 싶었던 애들을 내가 동료로 이번엔 진짜 쓸 수 있네? 정식으로 내가 쓸 수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적어둔 거 보여달라고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한번 봤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뭐였지 지금?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를 하면서 이게 1, 2, 3세대죠. 그러니까 이 닌텐도 이전에 있었던 그 게임보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아니지, 게임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웃긴가? 어쨌든 요거를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제가 정말 더 어렸을 때 플레이할 수 없었던 나이에 나왔던 게임기를 기반으로 만든 작품이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리메이크 된 거는 저는 되게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저한테 의미가 깊진 않았다. 그리고 이때 그쵸, 랭크 배틀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랭크 배틀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내가 직접 통신으로 이렇게 배틀을 하면서 랭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때 이제 배틀에 어떤 자신감이 있고 내가 포덕이다 하는 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와 계셨죠.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요 랭크 게임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좋은 시스템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었죠. 그러고서 이제 썬문 그리고 울트라 썬문까지 후속작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는데, 여기가 사실 뭔가 새로운 도전이었겠지만 포켓몬에게 있어서 관장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체육관 관장들이 사라지고 너무 오래돼서 약간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주인이 있고 무슨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지역별로 무슨 체육관이 아니고 그쵸, 섬순례예요. 맞아. 섬을 돌면서 어떤 이제 그쵸, 섬의 수호신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겁니다. 주인 포켓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장이 사라진 그 버전이었는데 저는 이게 아쉬웠어요. 그쵸, 섬의 시련. 그쵸. 그렇습니다. 이제 카푸 시리즈 애들이 나왔거든요. 뭐 카푸 꼭꼭꼭 뭐 이런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섬순례를 돌면서 이제 스토리를 플레이 해나갔었어야 됐어요. 요거는 새로운 시도지만 나에게 매력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좋았던 거는 제가 적어놨는데 그 배경이 되게 하와이스럽고 뭔가 되게 열대 지방의 어떤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말도 알로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알로라 지방인데 인사말도 알로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되게 밝은 어떤 그런 분위기여서 그 배경으로 뭔가 기존에 있던 포켓몬의 모습이 변한 리전 폼이라는 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내 이 환경에 따라 변한 포켓몬의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 지방에 맞게 포켓몬의 뭐 타입이 변하고 뭐가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다. 그치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울트라 비스트라는 게 처음 나왔었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이게 포켓몬이 아닌데 무슨 몬스터고 뭐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쵸, 굉장히 유명한 애들 중에 하얀 식스테일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네요. 그 정말 매력적인 어떤 소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이때까지 했는데 이제 솔직히 굉장히 그 반응들이 좋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어떤 포켓몬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이 버전에 맞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어떤 버전을 보면은 이 게임에 나오는 지방이나 스토리랑 거의 이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이어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분들도 게임을 해보시면은 또 그 지방에 대한 이해도가 더 올라가고 내가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캐릭터들이 또 나오고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굉장히 역작적인 어떤 스위치가 나왔죠.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이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오면서 스위치에 유명한 게임들이 정말 많죠. 뭐 젤다 시리즈도 정말 유명하고 동물의 숲 시리즈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나왔고 이 스위치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오 시리즈도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콘솔 게임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스위치로 가져와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게임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모니터만 있으면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야. TV에다 해도 되고 어디 모니터에 해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휴대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았죠. 그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포켓몬에는 레츠고 EV, 레츠고 피카츄라는 시리즈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는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요거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정식적인 어떤 포켓몬 게임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많이 했지만 뭔가 포켓몬 배틀이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세계관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때는 뮤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뮤 있죠. 근데 이 뮤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몬스터볼을 따로 팔았어요. 또 요거 이제 요 몬스터볼을 그 당시 포켓몬고처럼 내가 이렇게 던져서 잡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부수가 아니고 보조 물품이라 해야 될까요? 보조 액세서리 느낌으로 이런 거를 팔았었어. 근데 그걸 사면은 그 안에 뮤가 들어있었어요. 이거를 사면은 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뮤는 전설이거든요. 얘가 들어가 있었어. 그게 이제 저는 약간 좀 뭔가 아쉽다 굉장히 아쉬운 시리즈다 하고서 저는 이 시기 때 그러니까 이 3DS 이후로 포켓몬을 잠시 놨어요. 잠시 놓고 아마 제가 음악을 열심히 했겠죠. 제가 입시도 했었고 하니까 어쨌든 저에게 더 집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중학교 시기부터 성인 때까지는 좀 라이트하게 지켜만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지켜보고 라이트하게 플레이하면서 이 흐름과 어떤 이런 거는 다 재밌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서 이때 완전 붐이 불었죠.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시기를 지났잖아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뭔가 세상이 떠들썩했을 시기에 그 거리두기 이런 게 생기니까 이 아시죠? 그때 닌텐도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 동물의 숲이죠. 이때 아마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했을 거야. 그때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판매량도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 소드실드 시리즈가 나왔을 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아마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나왔을 건데 제가 이게 나오자마자 구매하진 않았고요. 발매가 그쵸 2020년 19년 이랬으니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데려왔고 소드실드 중에 저는 소드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래서 소드를 플레이했는데 되게 새로웠고 브금도 좋았어요. 브금 메이킹도 너무 박진감 넘치고
근데 이제 막 그 새로운 시스템이 또 거다이맥스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배틀할 때는 되게 역동적이고 재밌었던 요소였는데 스토리 자체는 그냥 그랬다. 막 명작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게 이 시기에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닌텐도와 어떤 동물의 숲 이런 게 이제 붐이 되었을 때 저도 이제 열심히 플레이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닌텐도에서는 그 추가팩 업데이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동물의 숲도 지금 그렇지만 시즌별로 뭔가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가 컨텐츠를 구매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들이 이제 연장이 되니까 옛날에 플레이했던 거를 생각하면 엔딩 이후에 할 게 없잖아. 근데 이제는 엔딩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생기고 배틀 뭐 랭크 게임 시스템이 도입되니까 이제 내가 진짜 플레이어들과 함께 배틀하면서 올라가는 맛도 있고 서로 수싸움을 하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된 거죠. 배틀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쵸, 이 DLC 추가팩 업데이트 요게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갑옷의 외딴섬, 왕관의 설원, 이거 두 개 다 플레이를 해봤는데 추가 컨텐츠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했어요.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했고 이제 다음 작품들을 되게 기다리게 됐죠. 배틀타워. 그쵸. 그러고 나서 나왔던 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4세대 다이아몬드 펄. 요거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이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줄여가지고 뭐 부다샤 펄 요런 식으로 불렀는데 요게 이제 발매가 됐을 때, 출시를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 포켓몬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라면 4세대 리메이크, 4세대 리메이크 이거는 너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게 상당히 아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쉽게 나왔어요. 정말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뭐 앞전에 설명드린 뭐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등등 뭐 이런 리메이크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하트 골드 소울 실버. 근데 이거는 이 부다자펄이 나왔을 때는 바뀐 게 없어요. 이게 바뀐 게 없는 거야, 원작이랑. 이 예전에 있었던 그 버전에서 바뀐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정말 조금 더 그래픽을 다르게 하고 그 캐릭터 그래픽만 좀 달라진 정도? 왜냐면 소드 실드 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거대하게 뭔가 스케일 크게 할 수 있었으니까 이번 버전에서는 진짜 어떻게 나올까 기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대로 나왔어. 그쵸,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주였습니다. 이게 그 원래 만들던 데서 한 게 아니고 뭔가 맡겨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쉽게 나온 거예요. 정말 좋은 주제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아니까 우리가 더 아쉬웠던 거지. 너무 사랑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플레이 하셨던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되게 재밌게 플레이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운 버전이었어요. 지금은 되게 쉬워졌거든요. 스토리 플레이나 어떤 뭐 이 배틀도 엄청 쉬워졌는데 이 배틀이 어려운 것도 그대로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챔피언 그 난천이라는 등장인물을 이기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걸 한번 겪어보고 나면은 진짜 통곡입니다. 통곡.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레알세가 나오고, 레알세는 이제 오픈된 어떤 월드에서, 오픈필드에서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내가 직접 어디를 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야생의 어떤 포켓몬이 직접 나한테 덮치기도 하고 뭔가 진짜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다 잘 수용한 작품이었어요. 요거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건데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되게 재밌어요. 스타팅 포켓몬도 섞여 있고 최종 컨텐츠가 그 창조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창조신이 동료가 돼요.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포획할 수 있는 처음 버전이었어요. 첫 버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칼렛 바이올렛이 나왔죠. 아, 레전드 아르세우스입니다. 레전드 아르세우스. 스칼렛 바이올렛이 나와서 제가 이거를 플레이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엔딩을 다 봤는데 요거 그냥 가볍고 좋았어요. 네, 가볍고 좋았고 테라스탈이라는 여러 시스템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도입된 것도 새로운 시도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 이제 저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 새로운 버전이겠죠. 이제 레전드 ZA라는 버전이 곧 발매 예정이에요. 이제 아마 9월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어쨌든 발매가 될 거라는 얘기고 요걸 이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저는 이와 동시에 어쨌든 애니메이션도 봐가면서 여러 포켓몬에서 진행하는 컨텐츠들도 참여해가며 열심히 이제 포켓몬을 좋아해 왔고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바 DLC 플레이했죠. 병록에 가면 이 포함된 버전을 샀어요. 그 애초에 포함된 버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어떤 연대기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왔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작업실에 전에 설명드렸지만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 친구들도 있고 관련된 거는 정말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카드 게임도 해봤고 뭣도 해봤고 포켓몬스터 최영화는 저는 루카리오입니다. 루카리오. 파동의 용사 루카리오. 이거 재밌어요. 최애는 요즘은 루카리오 꼬링크 너무 귀여워요. 항상 귀엽지만 루카리오 진짜 귀여워. 멋있고 포켓몬고도 했죠. 그때 당시에 완전 붐이었을 때 당연히 다 했죠. 울진 않았어요. 또 안타깝게도 제가 눈물이 나잖아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고 그거를 이제 더 뭔가 선명하고 영화관에서 본다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간 거였어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거기서 그때 봤었죠. 조로아크도 재밌었죠. 그때 근데 조로아크는 약간 뭔가 너무 정말 여우같이 생겨서 그냥 그래요. 그렇죠. 더욱 아쉬웠죠. 저는 루카리오 꼬니까 다 나오는 4세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나왔을 때 굉장히 아쉬웠다. 기라티나도 멋있죠. 오, 6V 메타몽작 해봤어. 굉장히 전문 용어를 사용해 주셨는데 6V 메타몽을 구하는 것조차 솔직히 어려워서 전 6V까지는 못 만들고 애초에 그냥 알까기를 계속했죠. 열심히 좋은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거는 정말 저의 어떤 서사를 풀어놓은 거라서 한 번쯤은 남겨놔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실 만한 이야기지만 저도 뭔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어쨌든 나중에라도 돌려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오늘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음악을 하지 않았더라면 포켓몬 코리아에 취직을 해서 내가 뭐 디자인이나 어떤 여러 것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도 같이 내면서 뭔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포켓몬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했고
저는 스스로 어떤 포켓몬 닮은 것 같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 많은 우리 포용이 분들께서 저한테 뭐 닮았다 뭐 닮았다 이렇게 남겨주시곤 하세요. 근데 저는 뭔가 음,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조로아크 이런 거 닮지 않았나? 조로아크 이런 거 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 친구도 뭔가 뾰족하게 생기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렇게 생긴 친구인데, 에이팜. 에이팜은 에이팜 같나? 근데 뭔가 너무 에이팜 약간 세혁인가? 아니 세혁이도 아니다 이거는. 세혁이는 아차모예요. 세혁이는 아차모.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세혁이는 아차모야. 조로아크가 약간 여우같이 생겼어요. 날렵하고 약간 요렇게. 보자. 조로아크 닮았어. 파치리스, 맞아, 파치리스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 친구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랑 그렇게 닮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닮았나? 너무 뭔가 설치류 아니에요? 개구마르. 개구마르? 이렇게 생겼어요? 개구마르? 마릴. 전 마릴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 어떻게 어디가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아니, 진짜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땐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그게 있겠지만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는 뭔가 좀 더 날렵한 친구들이 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개굴 닌자, 그쵸. 음, 꼬링크. 그 오히려 약간 꼬링크 같은 애들이 더 닮았다 싶기도 하고. 왜냐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럭시오 같기도 하고 오히려 꼬링크 말고. 동그란 포켓몬 닮았어요? 근데 저는 동그랗게 안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귀여운 건 너무 많아요. 귀여운 포켓몬들은 너무 많아. 꼭 멋진 포켓몬을 하고 싶다는 아닌데 약간 럭시오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 네. 포켓몬 얘기하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그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시간이. 그래요. 멤버들 한번 볼까요? 누구 닮았을까? 제가 한번 봐볼게요. 뭔가 세혁이는 너무 아차모가 생각이 나고,
블랙키 성현 팽돌이. 현성현 팽돌이 닮았어요? 약간 오히려 강훈이가 약간 파치리스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성현이 야오불 어둠 대신 약간 느낌 있다. 야오불 쪽이 좀 더 느낌 있는데요? 야오불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약간 조로아 같기도 하고 약간 그쪽 느낌이네요. 확실히 성현이는. 강훈이 핑복 강훈이 에나비. 현성현 판짱. 판짱 인정. 판짱도 약간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팽돌이도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가 약간 레비풋 이런 것도 생각나고. 성현이 약간 레비풋도 생각나고. 고강훈 주래곤? 맞아요? 가훈이 그런 거요? 강훈이 쌍검잡이 쌍검잡이도 있다. 쌍검잡이 강훈이 삐따꾸리 권세혁 꼬악스. 그래서 세혁이는 아차모 이상으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아차모 이상으로 생각나는 게 없어. 강훈이 약간 이렇게 앞니 내미는 표정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때 약간 대굴레오 닮았어요. 그때만. 지금 보니까. 탐리스. 강훈이랑 저랑 약간 그 설치류 쪽인가 봐요. 그죠? 뭔가 아차모 인정이죠. 제가 생각하는 포용이들 이미지. 오케이. 약간 보자. 그 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봐주시는 그 눈빛이 있는데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무대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을 제가 봤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눈빛이나 어떤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약간 대댄내 같기도 하고 표정도 약간 이런 느낌. 대댄내 같기도 하고. 어, 어,
달물이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되게 막 활짝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대체로 그런 느낌. 대체로. 아마 꼭 설치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뭐 생각하다 보니 음. 근데 너무 다 다양한 분들이니까 어떤 그냥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봐주시는 그 눈빛만 생각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밝게 약간 이렇게 봐주시는 느낌. 울먹이 할래요. 하세요. 울먹이 좋다. 달래줘야 되나? 진짜 툭하면 우는 친구인데. 잠만보 할래. 맨날 자니까. 잠만보. 야돈. 다들 약간 누워있고 자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메타몽. 어흥염. 친구들이 매더 닮았대요? 매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매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퍼스널 컬러가 부담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제가 퍼스널 컬러를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게 팬사인회에서 그렇게 많이 여쭤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도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급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제대로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죄송하다는 거지. 여러분도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뭔가 내가 그 생각하는 시간 때문에 계속 뭔가 잡아먹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난 계속 그게 미안해요. 뭔가 그래서 제대로 된 그 뭔가 확 생각이 안 난달까?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게. 태규씨 와. 저 옛날이 아니고 옛날인가? 옛날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태규씨 하면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전에 알고서 그때부터 알았어.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 그래요. 혹시나 이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간지럽냐고요? 이거 완전 아무로서 안 간지러워요. 이제 어쨌든 또 포켓몬 사랑은 이어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저녁 드셨나요? 저도 이제 슬 먹으러 갈까 하는데 좀 이따가. 저녁은 다들 뭐 드셨나요? 드셨다면.
제가 오늘 점심을 조금 늦게 먹어서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저 뭔가 오므라이스 땡겨가지고 오늘 오므라이스 먹을 거예요. 이미 정해둠. 여러분도 뭔가 괜찮으시다면 오므라이스 어때요? 오므라이스 맛있겠죠? 오므라이스는 오랜만에 먹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점심은 제가 최근에 안심 돈가스를 약간 아쉽게 먹어서 오늘은 괜찮은 안심 돈가스를 먹었고요. 저녁으로는 오므라이스를 먹을 생각이에요. 가면라이더도 얘기할 게 많죠. 언젠가 제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더 많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케찹 없어도 그 뭐라 그러지? 그 뿌리는 거 있잖아요. 원래 소스. 그것도 좋아하고 케찹도 좋아하고. 음. 포켓몬 입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게임을 입문하시고 싶으시면 스위치가 일단 필요하고요. 안타깝게도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레전드 아르세우스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발매될 거를 존버하셨다가 이렇게 딱 하시는 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진격거 얘기할 사람. 진격거 얘기할래요? 진격거 재밌지. 럼블 이거 뭔지 아시죠? 그 OST. 오, 내가 만드는 게 제일 만남으로. 저는 오므라이스 잘 못해가지고 오므라이스 사실 도전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 진격의 거인은 여러분 정말 요즘 그러니까 용두용미죠. 용두용미예요. 진격거 최애캐.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엘빈 단장님이었고요. 요즘은 진짜 원피스도 조로가 너무 심장이 뛰어요. 진짜 조로 미쳤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조로는 낭만이 없던 적이 없어요. 진짜 이 말 하나하나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베르톨트죠. 한지 인정. 와, 저 한지 진짜 한지 아시죠 여러분? 한지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바로 심장 받쳐. 조로는 길치인 것도 낭만이야. 인정. 조로 길치인 게 낭만이지. 근데 원피스를 못 보셨으면 진격의 거인은 볼만해요. 진격의 거인은 상당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격의 거인 인정. 이게 근데 스포를 하게 되니까 얘기를 자꾸 하면은 쉽지 않다. 검은 수염을 욕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수염이 악역이죠. 악역이어서 당연히 뭔가 얄미운 행동들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좀
속상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친구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해적의 이미지에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필요한 인물이고 좋은 인물이다. 검은 수염 필요하고 좋은 인물이다. 검은 수염 싫어. 싫으면 어쩔 수 없지. 흰 수염은 착한 애야. 우리 오야지는요. 그 원피스 세계관에 정말 큰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굉장한 친구가 아니고 굉장한 오야지죠. 귀칼도 다 봤죠. 전 만화도 다 읽었어요. 한창 볼 때 만화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 원피스도 야금야금 정주행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게 느긋하게 봐야 돼. 봐야지 하면서 보면 안 되고 가볍게 한두 편씩 보다가 전투나 중요한 장면들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수염 색깔 따라 이름이 따로 있나? 맞아요. 거의 시초가 흰 수염이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애니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렇다면 귀멸의 칼날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면 스파이 패밀리를 추천드려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면 일단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으면 안 되니까 네, 귀멸의 칼날이나 뭐 스파이 패밀리 이런 거 재밌어요. 뭔가 조금 스토리도 뭔가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약속의 네버랜드도 좋고. 인문의 귀칼이 빡센가? 완전 저는 대중적인 애니 같아요. 작화도 그냥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약간 지루할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약간 가벼운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스파이 패밀리 이런 거. 마블도 열심히 봤는데 엔드게임 이후로는 많이 안 봤어요. 그 이후 시리즈들을 많이 안 봤어. 그쵸. 이것저것 그래도 딥한 애니메이션이 뭐가 있지? 딥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약간 그냥 재미있는 것들 많이 봤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아, 그쵸. 로맨스도 많이 있죠. 로맨스 애니메이션도 재밌는 거 많이 있을걸요? 막 야마다와 999레벨의 사랑을 한다도 로맨스 입문하기에는 되게 좋은 애니메이션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것 같아요. 뭘 보냐보다 어떻게 보냐가 더 큰 것 같아. 그쵸. 아, 이거 맞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동의해요. 왜냐면 이게 막 엄청 그냥 있는 그대로를 뭔가 즐긴다기보다 저는 막 좋아하는 작화 취향도 생기고 뭐 성우분들도 보게 되고 여기에선 이 캐릭터 하셨는데 여기선 이 캐릭터를 맡으셨고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 성우분들이 되게
그 일본 분위기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거잖아요. 되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또 보면 재밌어요. 또 이렇게 대사 실연하시는 거 보면은 또 멋있고 그런 거 보면서 뭔가 혼자 뽕 차올라요. 이렇게 라이브 하시는 거 보면은. 애니 보고 만화로 넘어가는 편이냐? 그런 것도 많았고 만화를 봤는데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본 것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네, 이 츠다 켄지로 성우님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정말 목소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술회전 나나미 성우님이신데 진짜 이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있는지 먹먹해지고 정말 뭔지 아시죠? 그쵸. 여기저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성우님은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그 톤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주술회전을 막 보긴 했지만 그 봤던 장면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나나밍의 어떤 그 마지막 대사인데 어쨌든 아토와 타노미마스 요건데 와 저 그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다 떠나서 이 성우분의 연기와 어떤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되게 그 연출을 항상 되게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확 더 왔어요. 그 명대사 듣고. 뭔지 아시죠? 아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계속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울었냐라고 여쭤봐 주시는데 저 근데 잘 그러니까 자주 우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좀 울어서 그렇지 엄청 눈물이 많은 근데 이 정도면 많은 건가? 어쨌든 없진 않지만 자주 울리진 않는다. 아 인정. 무한열차 위험했어요. 무한열차는 진짜 위험했어요. 무한열차 위험했어.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위험한 영화였어요.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그때는 진짜 위험했어요. 근데 이건 우는 거 인정이에요 진짜.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봤나? 그 안 울고 싶은 자존심 때문에 안 울었던 것 같아. 뭔지 아시죠? 아 진짜 이악 물고 참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왜냐면 걔는 진짜 위험했어요. 내가 혼자 봤으면 울었을 거야. 혼자 처음 봤으면. 네, 혼자 봤으면 저는 울었을 거예요. 진짜 혼자 보면 에이스 때는 사실 제가 알고 봐가지고
너무 슬펐지만 눈물이 안 났어요. 제가 이래서 스포를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이래서 스포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느꼈을 때 저는 느끼는 그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좀 더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포하고 보는 거 이해도 하고 왜 스포하고 봐도 좋은지도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알지만 저는 스포일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당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뭐 이런 얘기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혹시 나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조금 조심해 주겠어? 이렇게 하곤 해요. 저 근데 진짜 그렇게 말하는데 친구들하고 있는데 이게 막 장난으로 일부러 제가 막 되게 진심으로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스포하잖아요. 저 그럼 근데 진짜로 그 친구한테 약간 마음 상할 때도 있었어요. 뭐 당연히 금방 풀었는데 별일 아니라면서 조심하라고만 해줬는데 어쨌든 어떻게 또 뭐 손절까지 하겠어요, 그쵸? 뭐 스포일러 하나로 막 친구 하나 잃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뭔가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스포를 안 해도 제가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들어맞았을 때 또 뭔가 마음이 좋아요. 그냥 뭔가 아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아 진짜 이렇게 가는구나 어떻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가긴 가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아니네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음 그쵸 이게 음 너의 이름은 날씨야 이 스즈메 뭐가 제일 좋아 저는 너의 이름은요 말투가 착해요? 드라마 최근에는 폭삭 소가수다를 다 봤고요. 그래요. 요 드라마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브리도 좋아했어요. 지금 안 본 지는 좀 됐는데 한창 지브리 볼 때 막 엄청 보고 그랬었어요. 모자 좀 벗을 수 있나요?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싶어요. 브랜드 여기 있는데요? 음 포켓몬스터 타러 갈 거야? 타는 게 뭐지? 지브리 애니 중에 내가 뭐 좋아했더라? 한번 봐볼게요. 저 지브리 근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지브리 특유의 감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 평화롭고 아 진짜 많이 보긴 했네.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봤던 게 모노노케 히메를 제가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노노케 히메도 좋고 뭔가
늘 그 교훈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은 또 재밌어요. 음악도 너무 좋고 센과 치히로도 정말 좋고 너무 많이 봤고 포뇨도 좋고 포뇨도 좋아요. 맞아 포뇨 좋아. 마녀배달부 키키 이런 것도 재밌었고 저 근데 짱구가 너무 좋아요. 저 갑자기 얘기하는 거긴 한데 보여서 저 짱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짱구 너무 귀엽다. 이거 갑자기 봐버렸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8시에 가겠다. 8시에 가겠어. 아니 근데 진짜 짱구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여워. 좀 짱구에서 누가 최애냐고요? 짱구에서 누가 최애냐고요? 짱구 최애? 최애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짱구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짱구도 너무 귀엽고 맹구도 너무 귀엽고 맹구 진짜 귀여워요. 맹구 진짜 귀여워. 혹시 훈이 싫어해? 이러시는데 막 좋아하진 않는데 막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귀여운 그 멤버죠. 귀여운 멤버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떡잎반범들 친구들 가차를 돌렸는데 훈이가 나왔다?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아쉬울 것 같긴 해. 최애가 유리 토끼 인형이에요? 저는 그 극장판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요거랑 어른 제국의 역습 요거는 진짜 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그렁그렁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거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진짜 정말 짱구 공포편도 재밌죠. 엑스파일 이런 것도 많잖아요. 시리즈가 되게 많고 그거 되게 재밌는데 하여튼 어른제국 진짜 어른제국을 어른 되고 나서 보니까 더 슬픈 거야. 이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진짜 하여튼 그런 영화고 그리고 장엄한 전투도 진짜예요. 장엄한 전투도 진짜 왜냐면 거기 비룡 아저씨가 있어요. 비룡 아저씨 장난 아닙니다. 그 짱구가 칼 받을 때 있어요. 마지막에 갖고 싶어 했던 근데 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주세요. 근데 그 칼을 받는데 짱구가 막 눈물을 막 이렇게 그렁그렁. 짱구가 그렇게 슬퍼하는 장면들이 잘 없어요. 진짜로 짱구가 진짜 슬퍼하는 장면들이 잘 없는데 그게 또 어떤 장면이냐면 그 짱아가 어디 극장판에서 납치가 아니고 무슨 공주로 갔을 때였나? 아닌가? 흰둥이가 도망칠 때다. 맞다. 흰둥이 도망치는 그 극장판이다. 흰둥이랑 둘이 막 도망쳐요. 비 오는데. 근데 짱구가 달리는데 옆에 눈물이 흘러. 이렇게 비 속에서 비 맞으면서 애가 막 뛰고 있는데 둘이 막 이렇게 눈물이 흘러. 그걸 흰둥이가 봐.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예. 폭탄, 엉덩이 폭탄. 뭔지 아시죠? 짱어가 아니고 흰둥이 엉덩이 폭탄. 진짜 슬퍼 거기. 그 장면 진짜 슬퍼요. 짱구가 막 이렇게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먹을 거 뭐 남아있는 간식 하나 떼서 이렇게 주고 흰둥이. 슬퍼. 너무 슬퍼. 아니 근데 짱구한테 어떻게 몰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진짜 너무 기특해.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똘똘해. 그리고서요 마지막에 끝나고 흰둥이랑 이제 짱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버지한테 딱 앵겨요. 신엄마한테 딱 앵기는데 거기서 막 이제 아버지 등 닦아지고 막 이렇게 받아치다가 나는데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그래서 또 그냥 막 오열하는 거야. 막 오열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막 진짜 막. 그러고서 OST가 나와요. 와 근데 그 OST도 뭔가 더 슬프게 들려. 그 하는 장면에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하는 장면에 막 나오는데 뭐 OST가 나오는데 너무 슬프고 막. 근데 짱구 극장판이 보통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희노애락이 잘 있어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야. 저도 짱구네 마을 가고 떡잎 마을 가고 싶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짱구는 내가 다 본 거 같은데 극장판도. 요번에 하나 나왔죠. 이걸 안 봤네. 이건 아직 안 봤네. 그렇네. 그 공룡은 아직 안 봤네요. 서부 영화도 슬퍼요. 맞아. 서부 영화 슬퍼. 서부 영화도 슬퍼요. 그 마지막에 아시죠? 사실 그 영화는 영화 밖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약속한 짱구가 좋아하는 누나랑 이렇게 탁 나왔는데 영화 인물이었어가지고 짱구가 다시 만날 수 없어가지고 되게 슬퍼하는 그런 것도 진짜 너무 슬픈 장면들이고. 공룡 재밌어요? 이거 봤었어야 되는데 그죠? 나머지는 다 본 거 같은데 나름. 요거 댄서즈까지는 봤어요. 2025년 요거 댄서 우리들의 공룡일기. 우리들의 공룡일기는 안 봤네. 이제 수요일 8시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우리 또 오래 했네요. 그죠? 공룡 재밌어요? 볼 수 있는 곳에서 한번 봐봐야겠다. 토이스토리도 다 봤었어요. 재밌게 봤어. 다음에도 또 제가 이렇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뭔가 TMI를 잔뜩 얘기하고 가가지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부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랑 되게 비슷한 어떤 흐름을 느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고요. 그런 분이 또 포용이가 되셨다면 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가 좋아하는 이유나 어떤 서사에 대해서 잠시 이제 아침이 아니고 아까 풀었고요. 오늘은 이제 또 뒤에는 좀 잡담을 했었는데 다음에도 뭔가 재미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오늘은 뭔가 그러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애니메이션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재밌는 거 많이 있고 이제 정말 재밌고 좋은 거 많으니까 또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좋은 밤이죠. 안녕.